구하기 힘든 이런 업무를 고등학생이 한다는 거, 그리고 그 사실은 학교에서 보냈다는 거, 그리고 또 그거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납득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게 컸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고 영화를 완성하는 것도 다 그것들을 좀 이해하고 납득해가는 저의 과정이기도 했으니까요. 그러니까 단순히 그 소희라는 아이의 죽음만을 다룰 수가 없었고,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왜 그 죽음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하나의 구체적인 이 삶을 살다가 간 이 친구를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형식의 첫 번째 파트가 필요했고, 다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는 왜냐면 끝까지 지켜봤으니까요.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는 아마 다시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로 이 후반부의 형사 유진이 쫓아가는 이런 형식이 되었습니다.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진이라는 인물은 형사고 성인이지만 가끔씩 그녀에게서 소희와 같은 모습을 본단 말이죠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인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앞서 소희가 걸어갔던 그 장소들, 행동들을 그 자리에를 그 유진이 가서 앉아보고 만져보고 그 자체를 느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, 이를테면 유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감독님께서 배두나 씨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이를테면 그 보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굉장히 돈키호테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그 사실 그 벽에다 달걀을 계속 부딪히고 다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. 유진에 관해서 배두나 배우랑 가장 많이 한 대화는 소희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유진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, 유진은 왜 그랬을까 라기보다는 유진은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우리들 자신에 가깝고, 저하고도 가깝고, 또 배두나 배우 자체하고도 가깝고, 또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가까운 인물이고, 그런데 그 인물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봤던 소희라는 말이죠. 그래서 이 소희가 겪었을 것들, 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 이 유진이라는 인물이 그게 절대로 이유가 될 수는 없겠고,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지, 그것은 이제 이 소희라는 아이를 잃고 나서 우리가 그 잃은 자리를 다시금 되새길 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찔리는 구석이 한 군데 있는데요. 여기서 이렇게 점잔을 떨고 있지만 그 콜센터에 전화를 걸 때 사람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급하면은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서 처음을 시작하면서 그 용례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막상 전화를 거는 고객들에게 이 모든 사태를 떠넘긴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아이 그 얘기도 나오고요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취재를 통하셨을 수도 있는데, 이런 소희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, 사례들을 만들 때 어떤 점들을 주로 참고하셨거나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었던가요? 콜센터의 어떤 업무 환경, 그리고 그곳에 이제 실제 콜센터의 그런 모습들,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실제 하는 것들로 좀 담으려고 노력했어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사실적으로 담기 위해서.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뭐 실적표가 붙어 있다거나, 그거가 이제
사진 찍듯이 똑같이 옮겨놓은 건 물론 아니지만 실적표가 걸려 있고 그게 늘 바뀐다 하는 그 상황,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그런 콜센터 환경을 취재하셨던 기자분들이 쓰신 기사들이나 르포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흡수한 것들이고요. 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상담 사례들 이런 것들도 인상적으로 보셨을 그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그 경우, 그런데 거기다 대고 IPTV를 판매하는 어떤 상담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희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. 그리고 익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나 다짜고짜 욕을 하는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제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사례들을 담았고요.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좀 특이한 고객들로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. 또 분명히 담고 싶었던 건 왜 그냥 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될 것을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 또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긴 싫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이거를 끊을 수가 없으니 처하게 되는, 누구 하나 서로에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일을 이 업무라고 전담 부서가 따로 있고 시킨다는 거, 이런 것도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